사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교실마다 한묵증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을 꺼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 대화를 아이들과 함께 잘 해낼 수 있을까? 네, 그 출발은 바로 그림책이었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연결하며 함께 있는 의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때 필요한 삼각형이 있었는데요. 생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삼각형 첫 번째는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한번 볼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저희 반 아이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생각에 머물렀죠. 선생님께서 저기를 왜 보라고 하셨을까? 방금 전에 내가 봤던 그 장면과 무엇이 다르지? 각자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시선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대화의 삼각형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각을 물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몰라요, 싫어요, 혹은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꺼내지 못하는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역시나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돌아오신 부모님에게 아이가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그 대화가 귀에 잘 들어오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실에 있는 선생님께서도 30명의 남짓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전하는 이야기가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마음은 바로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욕구인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과정은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되고 있는가? 이것은 먹는 것, 자는 것, 머무르고 있는 곳이 편안한 상태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일에 아이가 굉장히 배가 고프거나 굉장히 잠이 온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생각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 그 대화는 난관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 누가 이야기하면 사실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인데요. 마음이 불안하고 다그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 대화를 잘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안정은 자기에게 멀게 느껴진다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대화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인데요. 지금 대화에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있어도 된다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이가 교실에서 느끼는 거리감으로 인해서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을 찾아 나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생각 대화를 요청했을 때 그 아이는 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고 내가 꺼내는 이야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아이들은 또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인데요.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했을 때 부족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 이상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이 아이는 들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했을까요? 한번 해보면 되네? 괜찮네? 하는 성공 경험이 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욕구입니다.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이렇게 다섯 단계의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아이들이 편안한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생각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라도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다음 단계를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함께 보는 것이 가능한가? 두 번째,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인가? 대화를 나누는 어른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인가? 생각 대화의 삼각형을 유념 있게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루는 기특해 생각대화입니다. 기특해 생각대화는 기분, 특별한 장면, 해주고 싶은 말의 첫 글자를 따와서 만든 말인데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나요? 특별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림책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선생님 머릿속에 발문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아이들도 편안하게 느끼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습학교에 근무하면서 초임 선생님들, 예비교사 선생님들께서 수업 디자인을 하고 발문을 할 때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 선생님들의 질문에도 맥락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서 기특해. 어떤 기분일까? 특별한 장면은 뭘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 세 가지 질문만 익숙해진다면 함께 수업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이 익숙하고 루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실에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기특해 질문이 익숙해져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분은요, 신호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초록불일 때는 앞으로 갈 수 있고 노란불, 주황불일 때는 조심하라는 뜻, 빨간불일 때는 멈추라는 뜻이죠. 친구들마다 기분이 다를 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초록불 상태의 친구들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불인 친구에게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한다거나 친구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기분을 안다는 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림책 생각대화 수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서로를 알면 더 친하게 느껴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장면은 그림책 장면으로 황금 열쇠를 들고 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열쇠를 든 아이들은 바로 배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선택한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세 번째, 주인공에게 또는 그림책 생각대화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림책 인물에게 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이 되었고 좋은 대화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 속 인물에게 해주는 말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특해 생각대화로 마음여행이라는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단추가 뻥 뚫어져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요. 너무나도 기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면마다 아이들이 꺼내놓은 기분은 너무나 달랐고요. 갑작스럽게 만난 용이나 뱀을 통해서 무섭기도 했지만 주인공이 전해주는 용감한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선택한 장면에서도 각자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친구들의 태도였어요. 무엇보다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고 똑같은 장면에서도 아이들이 꺼내놓는 이유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죠. 주인공에게 해주는 말은 제가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이 그림책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함께 느낀 감정은 분명 뿌듯함, 기특함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특해 생각대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드리는 팁은 처음에는 2명이서 나누는 짝대화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연습이 될 때는 혼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짝과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 또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 대화에서 나누는 대화는 단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특해 생각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치 대화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튼튼하게 서지겠죠. 이렇게 생각 대화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되고 친구에게 내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무엇보다 그림책 생각 대화가 좋았던 이유는 서로 길을 쫑긋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감을 키우는 키워드 중심 생각 대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